트랑, 25살의 소녀는 길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과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지만 눈빛은 항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내비쳤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사랑이 부족한 날들의 연속이었고 가난 속에서 자라났으며 16살 때부터 홀로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현재 트랑은 도시 외곽의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곳은 주로 소박한 노동자들과 외로운 중년의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그날 주말 오후, 트랑이 바쁘게 손님을 맞이하고 있을 때 특별한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 손님은 바로 성씨가 성인 나이 많은 남자였으며 품위 있는 외모에 흰머리를 깔끔하게 다듬었고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작은 식당의 소박한 분위기 속에서 확연히 돋보였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고 트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성씨는 창가 옆에 있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아직 풀리지 않은 오래된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트랑이 다가가 주문을 받으러 갔을 때 성씨는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따뜻하지만 약간의 미스터리함이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너 이름 뭐니? 그는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저는 트랑입니다. 무엇을 드시겠어요? 트랑은 조금 당황하면서 대답했습니다. 나를 성 할아버지라고 불러라. 나에게 쌀국수 한 그릇과 뜨거운 차 한 잔을 주세요. 식사 내내 성씨는 트랑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녀를 주의 깊게 바라봤습니다. 그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살폈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부터 그녀의 피곤한 기색이 드러나는 눈빛까지 모든 것이 성씨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성씨는 고급스러운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음식값의 2배를 내고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남은 금액은 너에게 주렴. 고마워, 진심으로. 트랑은 급히 거절했지만 성씨는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식당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성씨는 자주 찾아왔고 매번 창가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트랑과 성씨 사이의 대화는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 속에서 트랑은 성씨가 단순히 성공한 남자가 아니라 많은 경험과 외로움을 안고 살아온 고독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식당에 손님이 거의 다 가고 성씨가 진지하게 트랑을 불렀습니다. 트랑, 너는 운명을 믿니? 그는 눈을 마주치며 기다리듯이 물었습니다. 트랑은 잠시 놀랐고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성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게는 시간이 많지 않지만 나와 함께 늙어가며 나를 돌봐줄 사람을 찾고 싶다.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성씨의 뜻밖의 제안에 트랑은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그의 진지하고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그녀는 그가 진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트랑은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바깥에서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그녀의 마음속 생각들은 이어졌습니다. 트랑은 이것이 고된 삶을 벗어날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가 동의한 진짜 이유는 성씨의 부유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느껴지는 고독함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눈 속에 그녀가 오래전부터 느꼈던 감정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간단히 치러졌고 화려함 없이 성씨에 가까운 친척들만 참석했습니다. 트랑은 단순하지만 순수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었습니다. 그 장이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성씨의 저택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트랑은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넓고 화려한 공간에 압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집안의 하인들의 이상한 눈빛도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동정심과 걱정이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마치 그녀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택은 외진 언덕에 위치해 있으며 울창한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외벽은 반짝이는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햇볕을 반사하며 마치 성처럼 보였습니다. 내부는 고전적인 예술 작품으로 가득하며 세밀하게 조각된 고급 가구들로 장식되었습니다. 거실 천장에는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반짝이며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이 이곳의 차가운 분위기를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집 곳곳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이야기와 숨겨진 비밀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트랑은 집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고 그저 완벽한 외관 뒤에 숨겨진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처음부터 성씨는 트랑에게 몇 가지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2층 끝에 있는 방에 들어가지 말 것, 그의 과거에 대해 묻지 말 것, 특히 전 아내에 대해 물어보지 말 것,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방을 잠그고 6시 전에 나가지 말 것. 트랑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점점 더 많은 궁금증이 생겼고 특히 집에서 중심이 되는 그 비밀스러운 2층의 방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갔습니다. 만약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몇 일 후, 트랑은 그 저택이 외관과는 달리 전혀 조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낮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인 질서를 따르지만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들로 그 고요함이 깨지곤 했습니다. 때로는 가벼운 발소리, 창문이 덜컥거리는 소리, 심지어는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한 희미한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트랑은 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방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복도는 어두컴컴하고 벽에 걸린 조명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어둠 속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마치 그녀를 꽉 움켜잡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타일 바닥에 발을 디디며 2층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금지된 방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에 도달하자 뒤에서 엄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트랑,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냐? 성씨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고 트랑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그는 계단 아래에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차가우면서도 명백히 불쾌감을 내비쳤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물이라도 마시려고 했어요. 트랑은 급히 이유를 대며 설명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다시 말하지 않도록 해라. 성씨는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트랑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느낌은 점점 더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녀는 이 집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점점 더 실감했습니다. 이상한 소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인들의 행동도 수상했습니다. 그들은 트랑을 볼 때마다 불안한 눈빛을 보냈고 마치 뭔가 말을 하고 싶지만 두려운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어느 아침 트랑이 주방에서 아침을 먹고 있을 때 오랜 시간 동안 일해온 가정부인 하 여사가 조용히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 아가씨, 조심하세요. 이 집은 겉모습과는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트랑은 놀라며 하 여사를 궁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 여사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속삭였습니다. 호기심이 당신을 해치지 않도록 하세요. 트랑이 더 이상 물어보기도 전에
하 여사는 급히 자리를 떠났고 그 말을 남긴 채 그녀를 혼자 두었습니다. 그 불분명한 말들이 트랑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고 마치 이 집이 어두운 비밀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비밀은 트랑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오후 트랑이 성씨의 작업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우연히 작은 나무 상자 하나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그 상자는 조심스럽게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성씨는 그 서랍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이 일어난 트랑은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서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부드러운 눈빛을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트랑은 사진을 뒤집어 보았고 그 뒤에는 손글씨로 적힌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영원히 안녕, 내 사랑하는 아내여. 그 문장을 본 트랑은 얼떨떨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트랑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고 성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누가 내 물건에 손을 댔냐?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지만 분명히 위협적인 기운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잠깐 보려고. 트랑은 급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냥 봤다 해도 미안하다. 트랑은 급히 상자를 내려놓고 당황하며 물러났습니다. 성씨는 아무 말 없이 상자를 다시 조심스럽게 닫고 서랍을 꽁꽁 잠갔습니다. 그리고 트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과거의 일이니 너는 신경 쓸 필요 없다. 그 말이 끝나자 그는 뒤돌아 떠났고 트랑은 그 자리에 서서 풀리지 않는 수많은 질문들만 남긴 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트랑이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저택은 다시 이상한 고요함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2층에서 비정상적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창문이 덜컥거리는 소리나 복도를 스치는 바람의 소리가 아니라 분명한 발소리였습니다. 무겁게 울려 퍼지는 발걸음이 밤을 가르며 울려왔습니다. 트랑은 살짝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고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멈추는 듯했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트랑은 2층 복도를 지나가는 흰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차가워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누구였을까요? 트랑은 그것을 착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사람일지 아니면 그저 환영일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여 트랑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한다고. 하지만 트랑은 몰랐습니다. 이 결단이 저택 안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성씨는 사업 파트너를 만나러 집을 떠났고 이는 트랑에게는 드문 기회를 의미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이 바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트랑은 몰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성씨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트랑은 하 여사가 부엌 서랍에 열쇠를 보관한다고 기억했습니다. 신속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트랑은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다시 2층으로 돌아가 열쇠를 잠금장치에 꽂고 문을 살짝 밀었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서 자스러운 자스민 향과 함께 약간의 곰팡이 냄새가 섞인 공기가 퍼지며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방은 정교하게 꾸며져 있었고 고전적인 가구와 벽에 걸린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먼지가 쌓였지만 그 방은 황폐해 보이지 않았고 마치 누군가가 자주 이곳을 돌보는 듯했습니다. 화장대 위에서 트랑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표지는 색이 바랬고 트랑은 떨리는 손으로 그 일기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흐릿하게 쓰여진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날짜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그가 내가 사랑했던 다정한 남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는 점점 차갑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해요. 나는 마치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문구는 트랑의 마음을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날짜, 성씨는 내가 집을 떠나지 못하게 했어요. 밖에는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하지만 나는 그가 가장 큰 위협이라고 확신해요.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마지막 페이지에 손글씨로 쓴 문구가 있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내가 자발적으로 떠난 게 아님을 알아주세요. 트랑은 일기장을 덮으며 떨리는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그 글들은 성씨의 전 아내에 대한 어두운 그림을 그려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왜 모든 것이 숨겨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추가적인 단서를 찾으려고 할 때 트랑은 침대 옆 서랍을 열어 작은 약병을 발견했습니다. 라벨에는 성분이 적혀 있지 않았고 옆에 붙은 종이에 적힌 화학 물질 이름은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약병을 들고 트랑은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약병을 본 하 여사는 즉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건드리지 말아요. 제발, 이 집을 떠나는 게 좋겠어요. 하 여사의 반응은 트랑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그고 풀리지 않는 질문들에 잠식당한 채 있었습니다. 전 아내의 죽음이 성씨와 관련이 있을까? 이 집에 숨겨진 비밀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지만 트랑은 아직도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공포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할 것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날 밤 트랑은 하 여사를 어두운 부엌에서 찾았습니다. 작은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트랑은 하 여사에게 모든 사실을 밝혀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하 여사는 두려움과 망설임이 가득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세요? 성씨의 전 아내는 바로 이 집에서 죽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사고라고 말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고 확신해요. 그 말은 성씨가 트랑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확실히 말할 수는 없어요. 하 여사는 주위를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죽기 전에 저는 자주 그 방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걸 들었어요. 그녀는 여러 번 떠나고 싶다고 했지만 성씨는 그녀를 막았죠. 그 여자가 죽은 밤 저는 한참 후에 소리를 듣고 달려갔는데 성씨는 차가운 얼굴로 서 있었고 그 여자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하 여사의 말은 트랑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트랑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곳에 들어섰는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때 트랑은 즉시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누가 발견할까 봐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던 찰나 차 소리가 대문 앞에서 들려왔습니다. 성씨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입니다.
집에 들어서자 성씨는 트랑과 옆에 놓인 여행 가방을 보고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디 가려고 하는 거냐? 여기서 살기가 힘들어요. 트랑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힘들다고? 성씨가 한 걸음 다가가며 트랑의 가슴 위로 무겁게 다가오는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줬고 이제 너는 떠나겠다고? 일이 그렇게 간단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냐? 트랑은 고개를 숙이며 그 눈빛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성씨는 그녀를 한동안 똑바로 바라보더니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만약 너가 떠난다면 너는 다시는 내게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트랑은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온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는 여기 떠나고 싶어한 첫 번째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기억해라. 그들 중 아무도 멀리 가지 못했다. 성씨가 방을 떠나자 트랑은 침대에 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급히 전 아내의 일기장을 펼쳐 이전에 읽지 않았던 마지막 페이지들을 읽었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자 트랑은 그 사이에 숨겨진 얇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급하게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찾은 사람에게 성씨는 그가 보이는 사람과 다릅니다. 그는 내 가족에게서 이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사람은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가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세요. 트랑은 깜짝 놀랐습니다. 손이 떨리며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성씨는 이 집과 재산의 진짜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아내로부터 그것을 빼앗았을지도 모릅니다. 트랑의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성씨는 이렇게 오랫동안 모든 것을 숨길 수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 그녀가 여기에서 얼마나 더 안전할 수 있을까? 편지를 손에 쥔 채 트랑은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즉시 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서 그녀는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트랑은 몰래 짐을 싸며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포는 그녀를 계속 짓눌렀습니다. 복도에서 나는 작은 소리나 창문을 스치는 바람은 그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밖에서는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모든 것을 삼킬 듯 했습니다. 트랑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겁먹지 말고 무조건 이곳을 떠나야 해.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곳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과 더 큰 위험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짐을 싸던 중 갑자기 방문이 열리며 트랑은 놀라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성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엇을 찾았나, 트랑?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트랑은 침착하려고 했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 아무것도 찾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서 편하지 않아서 잠깐 집에 가고 싶었어요. 성씨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방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겁고 긴장감이 가득했다. 내가 너가 방을 뒤졌다는 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냐? 성씨가 말했다. 그의 눈은 트랑의 행동을 예리하게 쫓고 있었다. 너는 그 일기장을 읽었겠지? 숨길 수 없었다. 트랑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읽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당신은 당신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 여자의 일기와 이 재산에 대해 알고 있어요. 성 씨의 웃음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트랑에게 다가가며 그의 눈빛은 트랑의 속을 꿰뚫는 듯했다. 그렇다면 뭐 어쩌겠다는 거냐? 내가 아는 걸로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 트랑은 한 걸음 물러서며 최대한 침착하려 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씨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고 마치 자백하듯 조용히 말했다. 너 말이 맞아.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그 여자를 죽이지 않았어. 트랑은 말없이 서 있었다. 의심의 눈빛을 보였다. 그렇다면 왜 그녀는 그런 말을 일기에 썼나요? 왜 그녀는 그렇게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고 싶어 했나요? 성씨는 비웃듯 웃으며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약했어. 내게 통제당하는 걸 견딜 수 없었지.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를 갉아먹었어.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모든 걸 끝냈어. 나는 그걸 막지 않았을 뿐이다. 성씨의 말은 트랑을 얼어붙게 했다. 그러나 그 말보다 그녀를 더 괴롭히는 것은 다른 것들이었다. 그럼 그 재산은? 당신이 그 여자의 가족에게서 빼앗았다고 그 여자는 썼잖아요. 성씨는 비웃으며 신비한 웃음을 지었다. 너는 아직도 순진하구나, 트랑. 이 세상에서 강자는 약자를 지배하는 법이지. 나는 내 것이 위협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끝났을 거야. 트랑은 더 이상 그가 무엇을 인정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져 그녀는 즉시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밤, 트랑은 일찍 잠자리에 든 척했다. 집이 어두운 밤과 고요함 속에 잠기자 그녀는 탈출을 준비했다. 트랑은 조심스럽게 일기장과 편지를 가방에 넣었다. 그러나 아래층에 내려가자 모든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고 열쇠는 성씨가 가지고 있었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트랑은 2층 창문을 통해 탈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침대 시트를 긴 끈으로 묶어 창문에 고정시킨 후 서서히 내려갔다. 하지만 발이 땅에 닿자 강아지들의 짖는 소리가 터져나왔고 집에서 켜진 조명은 그녀를 비추었다. 성씨가 문 앞에 서 있었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차가운 눈빛으로 트랑을 노려보고 있었다. 내가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나는 이미 말했지. 내 허락 없이 아무도 여기서 나갈 수 없다고. 트랑은 어두운 정원을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다. 가슴이 두근거려 숨이 가빠왔다. 성씨의 발걸음 소리와 개들의 짖는 소리는 점점 더 그녀를 겁에 질리게 만들었다. 그러나 트랑은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졌고 발목에 찬 통증이 몰려왔다. 성씨가 금세 다가와 지팡이를 높이 들어 올렸다.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라, 트랑. 성씨가 소리쳤다. 그 순간 손전등의 빛이 성씨의 얼굴을 비추었고 부유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며 경찰들이 정원으로 달려 들어왔다. 그들은 중년의 경찰관이 이끄는 일행이었다. 성씨, 우리는 당신이 재산을 빼앗고 아내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서로 가셔야 합니다. 성씨는 얼어붙은 채로 트랑을 노려보며 멈췄다. 너는 경찰을 부른 거냐? 내가 왜 그들이 너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냐?
경찰은 성 씨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다. 트랑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일기장과 편지를 경찰에게 건넸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결단력 있게 말했다. 이것이 제가 찾은 모든 것입니다. 이건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큰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의 협조가 더 필요합니다. 트랑은 성 씨가 집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이제야 자신이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성 씨의 차가운 모습과 그가 던진 위협적인 말들은 여전히 트랑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다. 성 씨가 경찰에 의해 체포된 후 트랑은 이전에 살던 작은 방으로 돌아갔다. 그곳은 그녀가 결혼 전에 살던 곳이었다. 화려한 별장은 이제 그저 악몽처럼 기억에 남았다. 그녀는 모든 일이 지나간 후 평온을 되찾기 위해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경찰이 트랑에게 연락을 해왔다. 그들은 그녀에게 성 씨와 전 아내의 가족에 대해 추가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집된 자료들을 통해 트랑은 알게 되었다. 성 씨의 고인이 된 아내는 단순히 부유한 여자가 아니라 대기업의 상속녀였다는 사실을. 그녀의 죽음 이후 모든 재산은 성 씨에게 넘어갔지만 경찰은 그것이 가짜 유언장에 의한 것임을 밝혀냈다. 몇 주 후 트랑은 성 씨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다. 법정에서 성 씨를 마주한 트랑은 한때 권력 있던 남자가 이제는 초췌하고 나약해진 모습을 보고 놀랐다. 하지만 그가 트랑을 향해 쏘아보는 증오 가득한 눈빛은 여전히 트랑을 떨게 만들었다. 트랑 측 변호사는 중요한 증거들을 제출했는데 그 중에는 트랑이 금지된 방에서 발견한 일기장과 편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성 씨가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 사용했던 유언장이 가짜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게다가 하 씨와 예전 집안 직원들의 증언이 성 씨를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성 씨는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트랑을 향해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줬다. 그런데 너는 나를 배신했다. 트랑, 너는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거야. 성 씨의 마지막 말은 마치 칼처럼 트랑을 찔렀지만 트랑은 침묵 속에서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평온한 결단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성 씨를 법정에 세운 것은 고인이 된 아내에게 정의를 되찾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만든 위험한 소용돌이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했다. 재판 후 트랑은 경찰로부터 특별한 소포를 받았다. 그 안에는 성 씨의 금고에서 발견된 비밀 문서가 있었다. 이 문서에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 있었다. 트랑은 고인의 친족하였다는 것이다. 트랑의 어머니는 고인의 여동생이었고 어린 시절 실종되었기 때문에 트랑은 자신이 그 부유한 가문과 혈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고인이 사망한 후 성 씨는 트랑의 신부를 숨기고 모든 재산을 독점하려 했다. 이 사실에 트랑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이제 성 씨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이 원래 자신이 물려받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경찰과 변호사의 도움으로 트랑은 가족의 합법적인 상속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재산이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도록 했다. 트랑은 화려한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주로 여성과 고아들에게 도움을 주며
자신이 겪은 것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집중했다. 그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 그녀의 목표가 되었다. 그녀는 그 이전에 성씨의 집으로 사용되던 대저택을 개조해 피해를 입은 여성들과 고아들에게 주거지와 직업훈련,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랑의 집으로 만들었다. 어느 날 아침, 트랑은 사랑의 집 정원에서 서 있다가 예전 집 관리인이었던 하씨가 찾아왔다. 하씨는 트랑을 보며 자랑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성씨의 전 아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어요. 당신은 그녀를 위해 정의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바꾸었어요. 트랑은 미소를 지으며 빛나는 눈빛 속에 결단력과 의지를 담아 말했다. 저는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남은 삶을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싶어요.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트랑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느꼈다. 그것은 그녀가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한 감정이었다. 이제 그녀의 과거의 상처들은 단지 새로운 삶을 위한 기초가 되었고 그 삶은 사랑과 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 성씨와의 결혼은 두려움과 음침한 비밀로 시작되었지만 그 여정은 트랑을 새로운 길로 이끌었다. 그 길에서 그녀는 진정한 용기와 끈기의 가치를 발견했다. 이 이야기는 맹목적인 야망, 억압적인 통제, 끝없는 탐욕의 위험을 경고하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강인함과 선량함의 빛이 빛날 수 있다는 깊은 증거이기도 했다.